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저는 드라마 한 편에 푹 빠져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보셨을까요?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이라는 드라마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전공의들의 이야기인데요. 따뜻하고 감동적인 장면이 많아서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어요. 지금 한창 방영 중인데요. 이번 주에 드디어 마지막 회가 방송된다고 해요. 아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몰입해서 보고 있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한국의 병원 그리고 의료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국에 살거나 여행하면서 병원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많은 외국인 분들이 한국의 병원 시스템을 경험해 보고 나서 굉장히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빠른 진료와 검사입니다. 한국에서는 일반 병원에서도 CT, MRI 같은 정밀 검사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예약도 며칠씩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진료 속도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서 이렇게 금방 다 끝났다고요? 하고 놀라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료는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로 짧지만 의사와의 대화는 꽤 정확하고 집중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의료 비용이에요. 한국은 건강보험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병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물론 한국 사람들은 가끔 병원비가 너무 비싸졌다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꽤 합리적인 수준이에요. 특히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대부분의 기본적인 진료나 약값은 큰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기나 배탈처럼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도 병원에 가는 걸 크게 망설이지 않아요. 저도 지난 겨울 감기에 걸려 병원을 갔었는데 진료비가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세 번째는 접근성이에요. 한국은 어디에 살든 병원이나 약국이 가까이에 있어요. 심지어 밤늦게까지 문을 여는 병원이나 24시간 약국도 많아요. 응급실도 잘 되어 있어서 갑자기 아플 때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점은 한국에 사는 많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 있었던 일인데요. 야식을 먹고 갑자기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제가 사는 지역에서 문을 연 약국을 검색하고 바로 달려갔답니다. 약국에서 두드러기 약을 사서 먹고 나니 증상이 가라앉았어요. 자정이 다 된 시각에도 바로 약을 살 수 있는 약국이 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 특히 의사들의 실력도 아주 높아요. 의대 입시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의대에 가요. 학교에서 전교 1, 2등은 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의대일 정도예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면 고등학생 때부터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죠. 이런 과정 덕분에 한국 의사들은 기본적인 진료뿐 아니라 수술, 진단,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직업이에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장 많이 권하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의사죠. 물론 그만큼 공부도 힘들고 일도 고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뢰하는 직업이에요. 제 사촌 동생 한 명도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한동안은 가족들의 큰 자랑거리였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을 보다 보면 의사들이 환자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동료들과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과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물론 현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정말 울림이 있죠.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병원이 단지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정말 멋지구나 하고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아플 때 어떤 의사를 만나고 싶은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요. 의료진의 근무 환경, 지역 병원과 대형 병원 간의 격차, 그리고 과잉 진료 문제 등은 자주 이야기되는 주제입니다. 의료진의 근무 환경은 특히 전공의나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어요. 많은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며 밤샘 근무도 잦고 휴식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 자주 지적됩니다. 예전에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은 전공이 2년 차 때 연속 근무 시간이 36시간이 넘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병원에 비치된 간이 침대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수술실로 들어가야 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환경은 젊은 의사들이 번아웃을 경험하거나 직업에 회의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런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지역 병원과 대형 병원 간의 격차입니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는 전문 인력과 최첨단 장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지방의 중소병원은 인력 부족이나 의료 장비의 한계로 인해 의료 서비스의 질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어서 큰 문제가 없지만 지방 소도시에 사는 친구는 단순한 치료는 괜찮더라도 조금만 복잡한 검사가 필요해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 KTX를 타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서울이나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죠. 그리고 과잉 진료 문제도 있어요. 일부 병원에서는 수익을 위해 꼭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권하거나 불필요한 약 처방이 이뤄지기도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제 친구 한 명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단순 물리치료나 약 처방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가의 영상 검사를 권유받았다고 해요. 물론 그 검사 덕분에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 처방이 정말 꼭 필요했는지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진료 과목에 따른 의사 수의 불균형도 문제 중 하나예요. 의사들이 소위 돈이 되는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전공 과목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미용 목적의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비싸지만 수익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술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의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분야인 거죠. 실제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유명 배우들의 피부 비결이 피부과에서 받은 레이저 시술이라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어요. 울세라, 써마지 같은 탄력 레이저 시술은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관심사 중 하나랍니다. 반면 소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처럼 필수적이고 매우 중요한 진료 과목에는 점점 지원하는 의사 수가 줄고 있다고 해요. 특히 지방 병원에서는 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하네요. 환자는 있는데 진료할 의사가 부족하니 결국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런 일들이 모든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한국 의료 시스템이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한국은 정말 잘 갖춰진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외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의료 관광객들도 늘고 있어요. 피부과 성형외과뿐 아니라 암치료, 심장 수술 같은 고난도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요. 통역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서 외국인 환자들도 큰 불편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죠. 서울 강남 지역에는 성형외과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일부 거리에서는 성형수술을 받고 얼굴에 붕대를 붙인 외국인 관광객을 쉽게 볼 수 있다고도 해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꽤 익숙한 풍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 의료 시스템의 또 다른 강점은 바로 사람을 향한 마음이 느껴진다는 점이에요. 진료실에서 환자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는 의사, 응급실에서 밤을 새우며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간호사, 진료가 끝난 후에도 환자의 회복 과정을 전화로 확인해주는 병원 직원까지. 의료진의 작은 배려와 진심이 곳곳에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전 얼마 전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예상보다 심한 교통체증 때문에 예약 시간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어요. 급한 마음으로 병원에 들어섰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운전 조심히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라고 먼저 말해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늦은 걸 지적하기보다는 무사히 도착해서 다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순간 괜히 긴장했던 마음이 스르르 풀렸어요. 병원은 몸이 아파서 가는 곳이지만 이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로 마음까지 돌봐주는 곳이라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작고 사소한 행동들이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병원과 의료 시스템은 단순히 빠르고 편리한 수준을 넘어서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담겨 있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한국의 병원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직접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셨다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